준비한 영상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했던 방법들 중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학년 말에 고등학교로 가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항상 해주는 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데 조금 초점이 맞춰진 방법들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중학생 친구들이 잘 듣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ow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영어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이죠? 그렇죠. listening, 듣기. 그 다음에 reading, 읽기, speaking, 말하기, writing, 쓰기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는 사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쓰기나 말하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된 것들은 리스닝과 리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영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과 리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 17문제, 듣기 17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가 18번부터는 리딩, 읽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읽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문항들이 나와요. 글의 목적,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 고르기, 화자의 심리 상태와 화자가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글의 요지, 글의 주제,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 도표와 안내문을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법,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빈칸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글 순서 배치, 지문을 요약해보기, 마지막 장에 가면 글의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문제들, 요런 다양한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 고르기, 화자의 심리 상태나 화자가 주장하는 것, 도표 안내문 해석하는 것, 요렇게 3가지 정도는 사실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려운 난이도, 보통 일반적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빈칸이 어렵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빈칸이 사실 제일 어려웠습니다. 빈칸, 그 다음에는 문법은 사실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올 때는 또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과 문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listening 1번부터 17번까지를 책임지게 되는 listening, 듣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istening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핵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듣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계속 듣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사실 처음에 영어 듣기 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이 정말 계속 듣는 거였어요. 사실 뭐 제가 자발적으로 해서 계속 들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애플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그냥 애플로 나가요. 근데 계속 듣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애플이 들렸을 때 이 귀를 통과하면 이쪽에서 사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느껴졌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귀가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듣기가 잘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하면은 정말 강추해주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 계속 들어.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뚫릴 거야, 들리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핵심은 계속 듣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계속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들어보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듣기 공부를 하겠다 하고 아마 책을 살 겁니다. 듣기 관련 책을. 그러면은 그 듣기 책에는 듣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들은 파트별로 나눠 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그냥 듣기 평가 문제집처럼 1번부터 뭐 18번, 1번부터 20번 이렇게 된 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1번부터 20번 한 회씩 되어 있는 듣기 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쭉 들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칠 때 1번 듣고 정지하고 2번 듣고 정지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진짜 듣기 시험을 친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안 들려도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스크립트 공부를 할 겁니다. 듣기 책들마다 뒤쪽에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그 책에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크립트를 제공을 해줘요. 스크립트는 우리말로 하면 대본입니다. 그 대본을 공부를 할 건데 대본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단어 찾기. 대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해요. 형광펜으로 하든 파란 색깔 펜으로 하든 체크를 하고 그 단어를 다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대본을 보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대본, 스크립트를. 그렇게 하고 나서 딕테이션. 가능하다면 딕테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딕테이션이 뭐죠? 받아쓰기입니다. 요새는 사실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무슨 문제집, 빈칸 이렇게 치면은 빈칸을 뚫어놓은 문제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좋은 책들은 그 책 자체에서 빈칸 문제를 같이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때 다시 듣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딕테이션을 실행하는 겁니다. 딕테이션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 빈칸을 찾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꼭 해야 되는 거는 한 번 더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딕테이션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 덮고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처럼 문제가 나오는 그 페이지만 펼쳐놓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까지 하면 우리가 최소 몇 번을 듣게 되겠죠? 최소 3번을 듣게 됩니다. 처음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할 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때. 이렇게 최소 3번을 듣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들릴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애플이 사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게 될 겁니다. 핵심은 꾸준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듣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에 딱 등교를 하면은 듣기 책을 다 펴요. 그러면 전체 방송에서 듣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처음엔 듣기를 되게 못했는데 나중에는 듣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듣기의 핵심은 뭐다? 꾸준하게 계속 듣는 것이다.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추천해주는 이런 루틴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듣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서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eading, 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reading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문 분석을 할 때 마찬가지로 뭐 단어 찾고 모르는 문법 사항들을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해야 되는 거는 매길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애매하게 맞은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찍었는데 맞은 것들. 아니면은 이거 두 개 애매한데 하다가 했는데 얼떨결에 맞은 애들. 그런 애들도 유의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건 내가 맞춘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잘 찍어서 맞은 거지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애들을 체크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주제문 찾기. 이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빈칸, 모의고사에서 빈칸 찾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 빈칸 찾기를 어려워하는데 빈칸 찾기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주제문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첫 번째 읽고 문제를 풀고 지문 분석을 하고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그 지문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제문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보통 주제문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의 맨 위나 아니면은 맨 뒤, 때로는 중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지문을 보면서 주제문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주제문을 한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한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말로 바꿔서. 나 이제 한글로도 잘 쓸 수 있겠어. 그럼 세 번째로는 그거를 영어로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훈련까지 할 수 있다? 라이팅 훈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빈칸을 찾는 능력이 어느 정도 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주제문 찾기. 요거는 잘 못하겠으면 쉬운 지문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려 하면은 사실 어려워서 하기 싫어지거든요. 쉬운 지문부터 해서 주제문 찾는 연습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 제한에서 풀지 않기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풀기 위해서 초시계 딱 켜놓고 타이머 켜놓고 막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제한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지금은 사실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도 되는데 찍기 바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 분밖에 안 남았네. 근데 문제는 이만큼이나 남았어. 막 찍어요. 그러면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일단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시간을 제한해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능력, 훈련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시간 제한해서 풀지 말고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조금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거는 오답노트 만들기입니다. 사실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 아니면은 수학 관련된 과목들 그런 데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냐면 오답노트를 만들어 두면은 물론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은 나중에 모아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만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요렇게 저는 틀린 문제들을 일단 다 잘라 붙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자르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는 시험지가 많고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아니면은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 다 잘라요. 다 잘라서 하고 나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페이지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개념들, 이거와 관련된 개념을 옆에 파란색 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포스트잇에 보면은 내가 틀린 이유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문제별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문제를 다 잘라 붙여놓으면 문법을 틀린 날에는 문법 문제가 나올 거고, 빈칸을 틀린 날에는 빈칸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단어가 틀린 날에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분야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끼리,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끼리,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끼리, 주제문 찾기 문제는 주제문 찾기 문제끼리 모아서 저는 이렇게 링 바인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야겠구나, 아니면 이 부분 훈련을 조금 더 해야겠구나.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또 틀렸어. 그럼 또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오답 노트, 나만의 개념 노트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의고사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졸업하기 전에,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수업 시간에 해주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에 수업 시간 해주는 부분인데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사람은 요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참고해보고 나한테 따라 해본 뒤에 나한테 맞으면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랑은 조금 안 맞는 방법인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